모든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 정신 수준이 되면 원인을 안으로 돌리는 순간 세상이 달라진다. 한 가지 장면을 생각해보자. 회의에서 상사가 내 아이디어를 무시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른다.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서 멈춘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나는 화가 났다. 이 문장 너무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는가?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다. 외부 귀인 함정이라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귀인 이론이라는 게 있다. 사람들이 사건의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를 연구하는 분야다. 흥미로운 건 대부분의 사람이 자동으로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다는 것이다. 저 사람이 문제야, 환경이 나쁜 거야, 운이 없었던 거야. 이게 나쁜 건 아니다. 진화적으로 설계된 반응이다. 생존을 위해 외부 위협을 빠르게 감지하도록 뇌가 진화된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 상사가 바뀌어야 한다. 세상이 달라져야 한다. 운이 따라줘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외부 환경이 모두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원인을 나의 내부 마음으로 돌리면 무엇이 보이는가? 같은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상사가 내 아이디어를 무시했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런데 이번엔 이렇게 물어보는 거다. 왜 나는 지금 이렇게 화가 났을까? 파고들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 아, 나의 마음속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있구나. 무시당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패턴이 있구나. 이 반응이 어디서 왔을까?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부 귀인이다. 원인의 축을 외부에서 내부로 옮기는 것이다. 이 순간 뇌에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난다. 인지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재평가라고 부른다. 단순히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사건의 의미 자체를 재해석하는 것이다. 스탠퍼드 연구팀은 이것을 fMRI로 확인했다. 외부 탓을 할 때는 편도체가 계속 활성화된 채로 유지된다. 하지만 내부 원인을 탐색하기 시작하면 전두엽 피질이 개입하면서 감정 반응이 조율되기 시작한다. 쉽게 말하면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면 감정이 나를 운전한다. 반대로 나의 내부, 즉 나의 마음에서 원인을 찾으면 나의 감정과 마음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의식이 바뀌면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다. 나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다. 내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반복되는 나의 반응 패턴이 보인다. 나는 왜 항상 비슷한 상황에서 무너질까? 왜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과 계속 충돌할까? 왜 기회가 와도 비슷한 이유로 포기할까? 심리학에서는 이걸 스키마라 부른다. 어린 시절 형성된 사고의 틀이 지금도 나를 자동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처음으로 선택이 생긴다. 피해의식이 줄어든다. 외부 기인의 가장 큰 부작용은 무력감이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불렀다. 반복적으로 외부를 탓하다 보면 내가 진짜로 나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라고 학습하게 된다. 반대로 내부에서 원인을 찾으면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감각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게 쌓이면 심리학이 말하는 자기 효능감이 된다.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면 관계는 늘 법정처럼 느껴진다.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된지를 따진다. 내부에서 원인을 찾으면 관계가 거울이 된다. 상대방이 나를 자극하는 것이 사실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비추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게 철학에서 말하는 투사의 해체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부에서 원인을 찾는 인식 상태로의 전환이 가능할까? 3가지 정도의 연습을 해보자. 첫 번째는 질문의 인칭을 전환하는 것이다. 너, 저 사람에서 나라는 인칭으로 인칭을 전환하는 것이다. 왜 저 사람이 대신에 왜 나는 으로 인칭을 전환해보자.
화가 나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마다 하나의 질문을 습관화해보자. 이 반응은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처음엔 어색하다, 억실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질문이 반복되면 내가 자동으로 내부를 향하게 된다. 신경과학 용어로 헤비한 학습이라고 한다. 함께 봐라 하는 유로는 함께 연결된다. 반복이 내 회로를 다시 만든다. 두 번째는 감정 일기를 쓰는 것이다. 사건이 아닌 반응을 기록해보자. 보통 일기는 이렇게 쓴다. 오늘 A가 이런 말을 했다. 너무 화났다. 이걸 바꾸어 보자. 사건이라고 적고 A가 내 말을 끊었다 라고 적어보자. 감정이라고 적고 무시당한 느낌, 분노의 감정이 생겼다 라고 적어보자. 그리고 내 안의 욕구라고 적고 존중받고 싶다, 내 말이 가치 있다고 느끼고 싶다 라고 적어보자. 마지막으로 나의 패턴이라고 적고 이런 감정,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느껴진 적이 있나 이렇게 바꾸어서 적어보자. 이 포맷으로 2주만 써보면 자신의 반응 지도가 그려진다. 심리치료에서 쓰는 인지행동치료의 핵심 기법이 바로 이 반응 지도이다. 세 번째, 자극, 반응 사이에 세 가지 질문을 넣어보자. 상황이 터졌을 때 즉각 반응하기 전에 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자. 첫 번째, 지금 내가 느끼는 게 정확히 뭔가? 두 번째, 이 감정이 지금 상황 때문인가? 아니면 내 안에 무엇 때문인가? 세 번째, 내가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지? 이 세 가지 질문이 자동화되는데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한다.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습관 형성 연구 결과이다. 66일 후 뇌의 반응 회로가 실제로 바뀐다고 말한다. 이런 연습들을 해서 나의 감정과 생각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 의식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삶의 밀도가 달라진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거기서 가져가는 것이 달라진다. 상처가 교훈이 되고 갈등이 자기 이해가 되고 실패가 데이터가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탓할 것이 줄어든 만큼 바꿀 것들이 늘어난다.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보는 렌즈가 달라지는 것이다. 솔직히 이 연습은 불편하다.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게 훨씬 쉽다. 내 안을 들여다보는 건 때로 불편하고 부끄럽고 고통스럽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자. 외부를 탓하는 순간 나의 성장도 외부에 의존하게 된다. 내부를 탐색하는 순간 나의 성장이 내 손 안에 들어온다.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이 당신을 지배한다. 에픽테토스가 말했다. 오늘 누군가에게 화가 난다면 딱 한 번만 이렇게 물어보자. 왜 나는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을까? 그 질문 하나가 변화의 시작이다.